여러분은 어디에 사시나요? 아파트? 단독주택?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집에 관련된 영어 단어를 공부합니다. 여러분, 영어는 단어를 많이 공부해야 되고 기초적인 것부터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만약에 더 많은 영상을 저와 함께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면 여기를 눌러서 저희 프랭크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첫 번째가 바로 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우리 아파트라고 하는데 영어는 이 AR 발음이 살아있다. 그래서 R 발음을 하고 이 앞에 있는 A는 강세가 죽습니다. 그래서 apart. 뒤에 MENT는 ment. apartment 라고 읽을 수 있겠죠. 우리 흔히 아파트라고 하는데 이게 왜 아파트가 되냐면은 여러분 part라는 뜻은 영어에서 부분이란 뜻입니다. A가 들어가면서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간 이란 뜻이에요. 떨어져 나간 부분을 영어는 아파트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건물이 있어요. 여기 건물. 건물이 통째로 있죠. 근데 이 건물에 각각의 떨어져 있는 집들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집 apartment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얘는 명사로서 아파트라고 하죠. 아파트. 나는 아파트에 살고 싶다. I want to live in an apartment. 이렇게 가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영국 사람들은 이 아파트를 flat라고 많이 얘기해요. 완전 단어가 다르죠? 그래서 영국 영어, 미국 영어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이에요. 다음은 요 단어 많이 들어봤죠? V가 있네요. V. V는 입술 모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V. 그래서 villa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빌라라고 하죠. 빌라. 내가 너한테 빌라? 그 빌라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뭐 저택, 휴대용 뭐 저택, 뭐가 멋있고 큰 집, 딱 이렇게 보면 막 수영장이 있는 이런 집들, 이게 바로 villa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빌라랑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건 되게 호화스러운 집을 villa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행을 가다 보면은 너 펜션 어디 잡았어? 나 이번에 풀빌라에서 하룻밤 자려고 그래.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이게 풀빌라가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이 풀, 이 딱풀이 있는 집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풀은 수영장입니다. P-O-O-L. 그래서 풀빌라의 의미는 이렇게 수영장이 있는 숙소가 되겠죠. 이런 것도 여러분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요 단어예요. 혹시 요 단어 보셨나요? 이 단어가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앞에 거를 보면은 AR 발음은 R 발음이 나서 farm. farm. 그래서 farm 하면은 농장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이 사진. 이렇게 생긴 멋진 농장이 바로 farm이라고 하죠. 뒤에는 OU 발음은 아우 발음이 나서 house. farm, house. 농장집.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커다란 농장 안에는 그 농부들 아니면 주인들이 살고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 집을 farm, house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농장 안에 있는 집이란 뜻이에요. 농장 안에 있는 집이죠. 바로 farm, house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TOWN. 얘는 town. OW가 아우 발음이 나요. 그래서 town, house. 요즘 부동산 아주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운하우스를 분양한다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타운하우스는 연립주택을 타운하우스라고 합니다. 사진에 보면은 이렇게 비슷한 집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이 타운,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집이란 뜻이죠. 그래서
연립주택을 우리는 타운하우스라고 해요. 내가 나중에 은퇴를 하면은 나는 타운하우스에서 살고 싶어. 이런 말 많이 하죠. When I retire, I want to live in a townhouse. 요거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말 많이 쓰고 있는 영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얘는 명사로서 연립주택이에요. 연립주택. 이 주택들이 모여 있는 거. 연립주택이 되죠. 좋습니다, 여러분. 타운하우스. 다음은 하우스라고 합니다. 하우스.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 집. 이런 모든 집들을 다 하우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미국식 영어에서 하우스란 말은 이렇게 마당이 있는 집 한 채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로 단독주택이라고 하죠. 이 단독주택, 주택이 단독으로 있는 거.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이 앞에다가 뭐를 쓰냐면은 이 단어를 써요. detached 라는 요 단어를 씁니다. 이 attach의 의미는 put, 붙이다라는 뜻이 돼요. D는 떨어져 있는, 그래서 떨어져 있는 house, 그래서 단독주택. 영국 사람들은 detached house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냥 house 하면은 명사로서 뜻이 뭐다? 단독주택이다. 그래서 나는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 살고 싶다. I want to live in a house. 뭐와 함께 있는 with a yard. yard의 의미는 마당이란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house 하면은 그냥 이런 집들을 얘기하는데 미국식 영어에서는 단독주택에 가까운 게 house다. 영국식은 detached house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음은 hut죠. u는 어에 가까운 발음이 나요. 그래서 읽으면 hot 이렇게 읽어요. 여러분 hot 처음 들어보시죠? 하지만 많이 알고 있는 단어예요. 왜냐? 피자 헛 아시죠? 피자 헛. 그래서 피자 헛은 오두막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피자집을 피자헛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캐나다나 미국은 이 피자헛이 되게 매장이 크지 않아요. 그냥 배달을 전문으로 합니다. 그래서 작은 매장에 있다 피자헛. 헛은 오두막이라는 뜻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피자헛 때문에 요걸 써봤습니다. 이제는 왜 피자헛이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나는 오두막집에 가끔씩 간다. I sometimes go to a hut.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여러분 예전에 막 원두막에서 이렇게 막 수박 먹는 그런 느낌이 나죠? I used to eat watermelons in a hut. 이렇게 쓸 수 있는 오두막이에요. 다음 단어입니다. 얘는 끊어서 읽어야 돼요. 앞에 읽으면 man이 되겠고 뒤에는 션이 됩니다. 그래서 읽으면 mansion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혹시 80년대, 90년대 살아본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생긴 우리나라 사람들 약간 연립주택 3층, 4층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 모양의 이런 집을 맨션이라고 옛날에는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사마 맨션 이런 맨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맨션의 의미는 어떠한 타운하우스, 연립주택에 붙이는 이름이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영어에서는 특히 미국식 영어에서는 이 맨션은 커다란 저택이 됩니다. 저택. 여러분 혹시 마이클 잭슨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정말 커다란 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정원도 있고 막 문이 엄청나게 높고 이렇게 생긴 집이 바로 맨션, 저택이 되겠죠. 예전에 드라큘라 백자님이 살았던 그 저택입니다. 여러분 맨션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요 단어예요. 모바일 홈이라고 하는데 얘도 앞에 뭐 I는 I 발음이 나죠. 바일, 모바일 홈이란 뜻이에요. 이 모바일 하면은 여러분 혹시 예전에 아이들 키울 때 갓난 애기들 모빌이라는 장난감 아시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모빌이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바일의 의미는 움직일 수 있는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핸드폰이라는 말 많이 써요. 그래서 사실은 영어는 핸드폰이 아니라 모바일 폰 이렇게 휴대할 수 있는 전화기란 뜻이죠. 그럼 여러분 모바일 홈 이동할 수 있는 휴대할 수 있는 집 그래서 얘는 명사로서 이동식 주택이 돼요. 그럼 이 이동식 주택이 무슨 말입니까? 흔히 자동차 트레일러에다가 붙여가지고 갖고 다니는 집을 모바일 홈이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집이 엄청 비싸요. 그래서 보통 땅에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주차시켜 놓고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집도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자 다음 거는 우리 일상생활과 정말 밀접합니다. 바로 뭐다? D-O-R. O-R 발음은 R 발음이 나죠. dormitory. dormitory. 도레미 할 때 미예요. dormitory. 뜻은 기숙사가 됩니다. 얘는 명사로서 기숙사예요. 근데 얘가 단어가 좀 어려워요. 길어요. 그래서 내가 짧게 말하고 싶다. dorm. 여기 참돔이 있죠. 이 참돔이 아니라 dorm 하면은 짧게 기숙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숙사니까 예전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공부를 열심히 시키기 위해서 막 진성학원 막 그런 데가 있었어요. 바로 기숙사에서 장기간 공부하는 곳이죠. 특히 재수생들이 많이 갔어요. 그런 것들 dormitory school이라고 할 것 같지만 얘는 boarding 판에 있는 거 boarding school 하면은 기숙학교, 기숙학원이 된다. 얘랑은 다릅니다. 얘는 그냥 기숙사입니다. dormitory. 흔히 대학교 안에 있는 기숙사가 dormitory가 될 수 있겠죠. 마지막 단어는 바로 얘입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앞에 거는 pent, 뒤에는 house. 그래서 penthouse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단어는 몰라도 한때 유명했던 드라마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 아시죠? 그 드라마 상류층을 다룬 이야기예요. 왜 펜트하우스가 상류층을 다룬 이야기냐면은 이 펜트하우스의 의미는 이렇게 정말 높은 빌딩, 하늘을 스크래치 낼 것 같은 하늘을 스크래치 낸다. 그래서 sky scraper, 고층 건물이라고 해요. 이 고층 건물 맨 꼭대기에 있는 아주 호화로운 아파트를 우리는 펜트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펜트하우스가 무슨 말이 됐냐면은 상류층의 집이라는 뜻이 됐어요. 이걸 한국말로 한다면은 고층 아파트의 집, 뭐 이렇게 쓰면 될까요? 맨 꼭대기층 집을 펜트하우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단어, 집들, 어떤 종류의 집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어떤가요? 저랑 하니까 이게 예시를 갖고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알려주니까 조금 더 혼자 공부할 때보다는 쏙쏙 머릿속에 들어와요. 맞습니다. 영어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누군가랑 같이 저처럼 잘 가르치는 선생님과 함께 한번 해보시죠. 더 많은 콘텐츠를 알고 싶다? 저희 프랭크쌤에서 저와 함께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